시무, 뿌리가 튼튼한 나무엔 가지 잎새가 무성하고 원심 유장, 근원이 깊은 물은 그 흐름이 길도다. 숭조 목조, 조상을 받들고 일가간에 화목하여 유풍만세, 물려주신 가훈을 만세에 전하세. 전남의 신안과 영광, 경남의 창원과 진주, 이 지역들은 우리 아패정시 선조들의 혼이 서린 선산과 각종 유적들이 있는 곳이다. 전국 각지에 심어져 있는 우리 선조님들의 숨결을 찾아가 보자. 서울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4시간여를 달려 목포에 도착, 다시 배를 타고 20분. 이렇게 육지와 바다를 건너 전남 신안군의 아패도에 도착하면 아패정시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곳 아패면 가룡리 정승골에 우리 아패정시의 도선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문의 시조 할아버님의 희는 덕성이시다. 덕성공께서는 당나라 덕종 정원 16년인 서기 800년에 중국 남양 대천리에서 태어나셔서 신라 진성여왕 7년인 서기 893년에 춘추 94세로 우리나라 아패도에서 돌아가셨다. 덕성공께서는 당나라 현종 시절에 등과하신 후 태자궁 설서, 평장 사부시랑, 진현관 등의 벼슬을 지내시고 승상에 오르셨다. 또한 나라의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현백이라는 자귀를 받으셨고 당무종 때는 대양군의 봉군을 받으셨다. 하지만 대양군께서는 국사에 대한 충직의 상소를 왕에게 올렸다가 노여움을 사서 가족과 함께 바다를 건너게 됐고 바로 이곳 아패도 땅을 밟게 됐다. 당시는 신라시대 문성왕 15년 곧 서기 853년으로 대양군의 춘추 54세 때였다. 그 후로 대양군은 아패도를 평생의 거처로 삼으셨고 훗날 중국 조정의 부름이 있었지만 그마저 거절한 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묻히셨다. 대양군께서는 슬하에 2남 1녀를 두셨다. 큰 아드님인 휘열도공은 16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태학사를 거쳐 대사마 대장군을 지내셨고 신라 헌왕왕 때는 공훈을 세워 오성군의 봉군을 받으셨다. 둘째 아드님의 휘응도공은 17세에 문과에 급제하셔서 태자궁 설서를 거쳐 우부상서를 지내셨고 큰 아드님과 마찬가지로 공훈을 세워 금성군의 봉군을 받으셨다. 대양군의 두 아드님 오성군과 금성군의 자손들을 살펴보면 먼저 오성군께서는 후사를 두지 못하셔서 아우 금성군의 장자 휘필랑을 양자로 들이신다. 휘필랑 할아버님은 신라 진성왕조의 태사공이셨다. 또한 금성군의 후사는 둘째 아드님이신 휘필진공이 이어나가셨다. 휘필진 할아버님은 신라 옥당박사의 벼슬을 지내셨고 의창군의 봉군을 받으셨다. 그 후로도 자손은 더욱 번창하여 모두 신라의 중직 자리에 오르며 가문의 기틀을 다져나가셨다. 그래서 오성군의 자손들은 영광, 후창 원파로 번성해 나가고 금성군의 자손들은 창원, 의성, 신영, 나주파로 번성해 나간다. 현재 아패도에는 이른바 아패정시 4군의 묘가 있는데 시조 할아버님이신 덕성공, 즉 대양군의 묘가 그 중심이요 청룡에는 덕성공의 이남 금성군의 묘가 있고 백호에는 대양군의 손자이자 금성군의 둘째 아드님인 의창군의 묘가 있다. 그리고 따로 군암봉 밑에 대양군의 큰 아드님인 오성군의 묘가 있다. 바로 이 4군의 묘가 있는 곳이 우리 아패정시의 도선산이다. 시제일은 음력 3월 15일로 해마다
자손들이 이곳을 찾아 죄를 모시고 있다. 시조께서 살아계셨던 신라시대에는 이곳이 아차산군이라 불렸고 고려 초기에 영광군에 속했으며 그 후 나주군으로 예속되었다가 현재는 신안군에 편입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먼저 경남 창원을 찾아가 보자. 서울에서 고속도로로 5시간 반, 그리고 새마을호 기차로 4시간 40분. 경남 창원에 도착해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지계리에 오면 먼저 숙연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경천문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경천문 안에는 두 분의 묘소가 자리한다. 바로 우리 앞혜정씨의 선조이신 휘광현공과 휘우공의 묘소다. 휘광현 할아버님은 우리 앞혜정씨의 시조이신 대양군의 6세 손이시다. 신라시대의 옥당박사로 시중의 벼슬을 지내셨고 춘추 85세에 생을 마감하신 훌륭한 선조님으로 왕명에 따라 만조 백관이 참석한 백관장으로 장례를 모신 분이다. 묘소와 제실은 지계리 천주산 나라에 모셔져 있으며 시제는 음력 10월 5일에 지내고 있다. 휘광현공의 묘소 아래에는 그 아드님 되시는 휘우 할아버님의 묘소도 있다. 휘우공께서는 고려시대에 이부 전설을 하셨고 78세에 돌아가셔서 이곳에 아버님과 같이 묻히셨다. 또한 경천문 안에는 묘소 외에도 제실인 무원제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찬란한 모습은 같이 있는 두 분의 묘소와 함께 광현공과 우공의 위용을 느끼게 한다. 이번엔 영광으로 가보자. 서울에서 영광행 버스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3시간 40분, 또 영광에서 버스를 타고 20분을 달리면 영광군 군서면 남중리에 있는 장고불악에 도착하게 된다. 장고불악의 산자락에 영광사와 장산사가 우뚝 서서 여기 오는 이들을 맞이한다. 바로 이곳이 앞혜정씨 영광파 후창원파의 중시조가 되시는 휘진공과 그의 손자이신 휘찬공을 모시는 곳이다. 진공의 위패는 영광사에, 찬공의 위패는 장산사에 모셔져 있다. 휘진공은 우리 가문의 시조이신 대양군의 큰아드님, 즉 오성군의 20세 손이 되시는 분이다. 진공께서는 고려 고종 30년에 유경로라는 사람과 같이 원나라에 사신으로 가신 일이 있다. 당시 원나라에 인질로 잡혀있던 세자 영영공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요청이 거절되자 진공께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재협상을 요청하시니 진공께서는 원나라에 억류되시고 같이 갔던 유경로만 귀국하게 된다. 그 후로 진공의 유해나 묘소는 찾을 수 없게 됐고 그 자손들은 그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자손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고려사 여문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시로 전하고 있다. 구말리붕 천북해 일천연학 반여동. 구말리를 나는 붕새는 북해로 돌아가고 일천년 묵은 학은 요동으로 오네. 1995년 영광파 후창원파의 족보를 발행하고 진공의 영령을 위로하고자 사당을 창건하면서 영광사라는 이름을 짓고 진공의 이패를 봉안하였다. 진공을 모신 영광사 아래에는 진공의 손자이신 휘찬공의 사당인 장산사가 고색 창연한 모습으로 서 있다. 찬공께서는 고려 공민왕 때 밀직 사살을 하셨고 공민왕 12년에는 함경도 쌍성부 변란을 평정하신 공로로 정난 선력 좌리공신 및 광록 대부 영도 처미의 직위를 받으시고 영성군의 봉작을 받으셨다. 또한 당시 이성계, 안우, 정세운동을 지원해 홍건적을 퇴각시키는 공을 세우셨다.
하지만 찬공의 휘하에 있던 장수 목충의 계략 때문에 공민왕 13년에 안타깝게 옥사를 하시게 됐다. 그 후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게 되자 찬공의 옥사 사실과 그 절의를 가상히 여겨서 대광 보국 승록대부 영의정의 자기를 추중받게 된다. 그리고 영조 35년에는 찬공의 넋을 기리고자 이곳에 장산사를 창건했고 고종 5년에는 서원 철폐령으로 잠시 폐쇄됐다가 1928년 순종 무진년에 왕령으로 다시 중건됐다. 이렇듯 나라의 큰 업적을 세우고 우리 가문을 빛내신 휘진공과 휘찬공의 혼이 깃든 영광사와 장산사, 이 두 곳에서는 매년 음력 2월 중정일에 자손들과 유림들이 모여 향례를 지내며 선조들의 뜻을 되새기고 있다. 서울에서 고속도로로 4시간 정도 걸리는 진주 서쪽 약 4km 지점, 하동을 거쳐 호남으로 가는 국도 북쪽에 석갑산이 있다. 이 산에는 특이한 구조로 조성된 고려시대의 고분이 있는데 그 규모와 격조 높은 유용이 왕릉을 방불케 한다. 이 고분군에는 모두 6개의 분묘가 있는데 바로 아패정씨의 시조 대양군의 둘째 아드님이신 금성군의 후손 창원파, 의성군파, 신영파, 라주파 선조님들의 묘소다. 그리고 이 묘소의 주인이 되시는 선조님들은 모두 고려시대 내내 나라에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다. 이 고분군은 고고학계의 거목인 서울대학 김원용 박사팀의 조사 연구로 1968년에 국가사적 제164호로 지정됐다. 또한 1999년 경남문화재위원장 김무조 박사의 연구에 의해 진주 석갑산의 고려시대 고분군이 아패정씨 묘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먼저 제1호부는 대상 정렬 할아버님의 묘다. 정렬공은 시조 대양군의 13세 손이 되시는 분이고 고려사 열전 제7권 지찰문조에 정렬공에 대한 기록이 있다. 제2호부는 정윤화 할아버님의 묘다. 윤화공은 1호분의 주인이신 열공의 4세 손이시고 시조 대양군의 16세 손이시다. 제3호부는 고려 검교 대장군인 정윤종 할아버님의 묘다. 2호분 주인이신 윤화공의 아우 되시고 시조 대양군의 16세 손이 되신다. 또한 나주파의 중시조가 되시는 분이다. 제4호분은 정원진 할아버님의 묘다. 언진공은 시조 대양군의 18세 손이 되신다. 언진공은 대장군으로서 고려 신종 6년에 경주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지문화 성사가 되셨고 고려 고종 2년인 서기 1215년에 졸하셨다. 또한 고려사 세가 22권 고종편에 언진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 아패정씨의 쇄적서 서문을 처음 쓰신 분이다. 5호분은 대상 정변 할아버님의 묘다. 변공은 1호분 열공의 아드님이시고 시조 대양군의 14세 손이 되신다. 이 5호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후석에 한자가 새겨져 있다. 이는 고려시대의 범종이나 향로 등의 글자를 새기는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풍속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제6호분은 정양 할아버님의 묘다. 3호분 정윤종 공의 손자이시고 시조 대양군의 18세 손이 되신다. 우리 아패정씨 가문에서는 고려 왕조 때 활발한 활동을 하고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이 현저하게 많이 배출됐다. 국가에서 사적으로 지정된 이 고분군만 보더라도 우리 선조님들의 탁월했던 인물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고분군에 있는 묘들의 둘레석과 주변에 조성된 석조물들을 보면 현대의 장비나 인력으로도 높은 기술이 요청되는 시설이다.
이는 당시 개인의 힘으로 조성하기에 불가능하고 유명 인사나 공신들에게 행하는 국가의 사업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 고분군은 고려의 금성문, 묘제, 지리풍수, 산천비부, 가계혈통 등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1964년엔 국립박물관에서 이 고분군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과 공훈, 국가의 중요 문화재로서 지정된 찬란한 문화유산, 이 모든 것이 우리 가문의 훌륭한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고려시대의 분묘군을 볼 때 우리 선조의 유택으로서 자랑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일가 화목 이친 구조, 집집마다 화목함이 모든 일가에 이르고 만대 자손 2번 8방, 만대에 이어나갈 자손들이여 온 나라에 번성하소서.